저기 있어 그러면? 저 갖고 올까? 자, 268조. 아, 너 폰도 안 냈구나. 네? 폰도 안 냈지. 오늘 열심히 들을까? 폰 보면 뺏는다 하면. 네, 알아요.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공부가. 자, 오늘은 이제 수열의 합.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울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기호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일단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는 이제 시그마라고 읽는데, 시그마. 자, 그 얘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보통 수열을 일반적으로 이제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얘는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을 의미했지. 자, 그리고 SN이라고 우리가 합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냈었는데, SN이 의미했던 건 뭐야? 일단 시작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지. 첫 번째 항부터 여기 적힌 번호, 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둘째 항 해갖고 N번째 항까지의 합. 요걸 이제 SN, 이런 기호로 나타냈었는데, 근데 요 기호가 조금 불편했던 게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면 그 기호를 하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세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해서 뭐 예를 들어 10번째 항까지 이 합은 기호로 S로 한 번에 나타낼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S10. 자, 이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인데 여기서 뭘 빼줬어야 돼? 그치, S2. 그러니까 무조건 S라는 기호는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항부터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에서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이런 방법으로 나타냈었는데,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호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어떤 A라는 수열의 합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첫 번째 항부터 자, 예를 들어 10번째 항까지만 해볼게. 자, 10번째 항까지 합이라. 이걸 시그마로 이제 표현을 하면 자, 시그마 기호를 써주고, 자, 요 밑에는 시작되는 번째 항의 숫자를 써주면 돼. 자, 그래서 K는 1부터. 자, 그 다음 요 위에는 끝 번째 항의 번호를 써주면 돼. 10번째 항. 위에는 그냥 숫자만 써주고 여기는 K는 1부터. K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적힌 수열의 K 자리에 1, 요 번째 항부터 10, 요 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 적힌 식에다가 1 넣은 것부터 10 넣은 것까지 다 더해라. 이제 이런 기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 얘를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한 번에 표현을 한다면 시그마 K는 얘는 얼마부터 시작하면 될까 이제? 몇 번째 항부터야? 세 번째 항. 그럼 여기는 이제 3을 써주고 여기는 10을 써주고 이쪽에는 AK 이렇게 써주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얘를 봤을 때 얘는 이 AK, AN이라는 수열을 세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했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약속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의 기호는 합기호다. 너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이해돼? 이해가 아니고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거야. 시그마라고 읽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수열로 몇 개만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거기 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열되는 방법으로 표현된 수열을 한번 시그마로서 한번 표현해 보자. 거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뭐 40까지 이렇게 더해진 수열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먼저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 수열은 너희가 규칙성을 판단해 봤을 때 무슨 수열이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표적인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거든.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첫째 항이 얼마? 공차는 공차도 2지. 자, 그래서 일단은 식을 구해. 일반항 식을.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요건 계산하면 이제 2n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를 너희가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면 잠깐만 일단 몇 번째 항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얘는 이제 당연히 첫 번째 항이고 자 40은 몇 번째 항이 될까? 그치? 2n이라는 것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일반항이니까 이것이 40이 되려면 n은 얼마? 20이잖아. 그럼 얘가 이제 20번째 항이란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너희는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20번째 항까지. 여기는 일반항을 써주면 되거든. 2n. 근데 K로 바꿔서 좀 써주면 돼. 2K. 자, 그럼 K 자리에 1 대입한 거.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이제 2가 표현되지. 그 다음에 K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니까 4가 표현이 되고. 그런 식으로 K에 1부터 2, 3, 4 다 넣은 값들을 쭉 더하는데 마지막 20 넣은 2 곱하기 20인 40까지 더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반항 구해주고 우리는 구하고 싶은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번째 항까지 숫자를 잘 대입해서 써주면 간단히 시그마란 기호로 합을 표현하게 되겠다. 요게 이제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을 할 거고 자, 요 밑에 시그마의 기본 성질 자, 얘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합들을 조금 더 쉽게 구해낼 수 있는데 자, 간단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적용을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수열과 또 다른 어떤 수열 얘들을 합친 어떤 새로운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부터 뭐 n번째 항까지 요 뒤에 숫자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자, 이렇게 더해야 될 때 자, 얘는 그 시그마가 이제 더하기에 대해서는 분배가 된다.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 주면 돼. 그러니까 A라는 수열을 따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 다음 B라는 수열을 따로 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이렇게 각각의 합을 구한 후에 더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 주면 되거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수열이 2n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n에 1 넣으면 첫째 항은 2고 2 넣으면 둘째 항은 4고 뭐 이런 수열이겠지. 그 다음에 B라는 또 다른 수열이 있는데 예를 들어 n제곱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보자. 얘는 1 넣으면 첫째 항은 1이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뭐 이런 수열이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냐? 뭐 예를 들어 110이 되고 그러니까 A라는 요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11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뭐 예를 들어 385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가르쳐 줬거나 또는 구해내서 미리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n제곱 더하기 2n이라는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자,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은 n제곱 더하기 2n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이제 첫 번째 항이고 우리는 10 대입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잖아. 자, 1 한번 대입해서 우리 직접 한번 구해볼게.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 3. 첫 번째 항 더하기. 자, 2 대입하면 8. 자, 3 대입하면 9에다가 6이 더해지니까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항 10 대입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1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게 이 시그마의 이제 기호인데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를 자 n제곱이라는 수열을 따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구하고 잠깐만 K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 자, 이 수열을 따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2K 이 수열을 또 따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이렇게 더하더라도 이제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더해져서 새로운 수열이 됐는데 그것의 합을 구할 때 각각 수열의 합을 구한 후에 더해도 그 값은 똑같다는 뜻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n제곱이라는 수열에 대해서는 10번째 항까지 합이 385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그냥 바로 385로 써주고 그 다음 2K라는 수열에 대해서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10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를 따로 써주고 이렇게 더한 것이 결국 K제곱 더하기 2K라는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수열을 너희가 합을 구할 때는 각각의 합을 구한 후에 더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뭐 똑같은 거지. 어떤 수열이 빼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걔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합을 따로 구한 후에 빼더라도 그 전체의 합과 항상 같아진다. 자, 요것이 이제 시그마 성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고. 자,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수열에다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진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합을 구할 때 그 곱해지는 숫자는 나중에 따로 곱해주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겠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2K라는 수열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원래는 이렇게 더하는 것이 맞겠지. 2K라는 것이 일반항이니까 여기에 K에 1 넣은 것이 첫째 항 그리고 K에 2 대입한 것이 두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K에 10 대입을 해준 20까지 더하는 게 이제 수열의 합인데 여기 2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얘는 곱하는 걸 나중에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자, 2는 마지막에 곱해주고 여기 K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먼저 더하고 마지막에 2를 곱해도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를 2는 나중에 곱해주고 요것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자, K라는 수열은 K에 1 대입하면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2 대입하면 2가 되고 이런 수열일 거 아니야. 3 대입하면 3이 되고 자, 그래서 이 K라는 수열의 10번째 항, 자, 10을 대입하면 10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이제 원래 거와 계산 결과가 같은 거지. 자,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다면 숫자, 상수는 나중에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지.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은 자, 네 번째 거는 간단한 건데 자, 만약에 여기 일반항이 이렇게 5 상수로 쓰여진 요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n 또는 k로 쓰여져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번째 항 숫자를 대입하면 그 번째 항이 나오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 수열이 이제 5라고 쓰여져 있으면 얘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k에 1 대입한 건데 k가 없잖아. 그럼 얘 자체가 그냥 첫 번째 항인 거지. 자, 두 번째 항은 또 뭐가 되는 걸까? 그렇지, 5. 세 번째 항도 5가 되는 그냥 이런 수열이란 뜻이야. 근데 얘를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5를 10개 더하는 셈이니까 5 곱하기 얼마랑 똑같다? 10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일반항이 그냥 상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얘들 둘이 곱한 결과가 그 수열의 합이 된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C라는 수열을 더하여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계속 C이기 때문에 그냥 C라는 애를 n개 더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C랑 n이랑 곱해주기만 하면 수열의 합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기호 의미랑 이제 성질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들 한번 볼 건데 자, 뒤로 넘어와서 270쪽 한번 보자.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서 우리가 먼저 표현을 해볼 거고 그 다음 직접 구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332번 한번 볼게. 왜? 자, 332
2번에 1번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이제 2n-1까지 이제 더하는 건데, 자, 저거를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5인데, 얘는 지금 마지막에 쓰인 것이 이제 n번째 항이 되겠지. 얘가 이제 n번째 항. 그러니까 지금 1, 3, 5를 보면 알겠지만 2n 빼기 1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2를 대입하면 3이 되고, 그러니까 2n 빼기 1 자체가 이제 일반항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 자체가 이제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는 쟤는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그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k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2k 빼기 1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k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해서 n 대입한 것까지 쭉 더했다. 그런 1번식을 이제 시그마로서 표현을 한 것이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결국 일반항은 이제 2의 n 플러스 1제곱, 얘가 이제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 n 자리에 1 대입한 것부터 n 대입한 것까지 더하면 되니까, 자, 그걸 k로 좀 바꿔서만 표현을 해주면 k에 1 대입한 것부터 n 대입한 것까지 2에 k 플러스 1 제곱이라는 수열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6번도 한번 볼 건데,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항이 나와 있지 않고 끝번째 항도 우리가 숫자로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일반항을 먼저 구해볼 건데, 자, 이거는 규칙성을 판단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해보자.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자, 그럼 그 규칙성을 너희가 판단을 했다면 10 곱하기 11은 몇 번째 항이란 걸 알 수 있을까? 10번째 항. 지금 어떤 두 숫자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을 이루고 있는데 곱해지는 숫자 중에 앞에 것이 그 번째 수랑 똑같잖아. 그러면 10이랑 11이 곱해졌다. 그러면 얘는 앞에 숫자가 10이니까 이 수열의 10번째 항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런 규칙을 판단을 했을 때 n번째 항, 일반항은 너희가 누구 곱하기 누구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준호야, 뭐가 될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요걸 좀 보자는 뜻이야. 그치? 뭐 곱하기 뭐? 그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규칙을 보면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1 차이 나고 앞에 숫자가 그 번째 수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자,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10번째 항은 10까지. 그리고 여기는 일반항을 쓰면 되는데 n을 k로 좀 바꿔서 써주자. 이런 말이지. 이제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332번에서는 수열의 합을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고, 자, 그 밑에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볼게. 자, 밑에는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합을 우리가 실제로 값으로 구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1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k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현된 수열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들을 한번 써볼 건데, 자, 이건 성근이가 한번 해볼까? 자, 5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k에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오는데 첫째 항이 얼마가 돼? 6. 두 번째 항은 k에 2를 대입하면 11. 자, 세 번째 항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10번째 항은 뭐야? 10을 대입하니까 이런 수열이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이 되겠지.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 5.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5인 그런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네.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합공식 알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합공식 다 기억하고 있지? 자, 재승아
등차 수열 합 2분의 n이 뭐지 여기서는? 그 n 번째. 그러니까 n이 여기 이거 우리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10번째. 그럼 n 자리에 뭘 쓰면 돼? 10. 10. 자 괄호. 첫 번째 항에 곱하기 2가. 그럼 6에다가 2 곱하니까 12 더하기 n-1은 여기서는 얼마? 10 마이너스 9가 되고 공차는 공차 5. 자 그래서 9 곱하기 5. 자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5k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6이면서 공차가 5인 수열이고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합공식으로서 이제 표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게. 자 2번은 i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이건 어차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i는 1부터 8까지. 그러니까 i 자리에 1 넣은 것부터 이제 2 넣은 거, 3 넣은 거에서 8 넣은 것까지 8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건데 지금 수열이 3의 i-1제곱이라는 수열이네. 그럼 이게 이제 일반항이라는 뜻이고 우리 여기에 1, 2, 3, 4 대입하면서 항들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첫째 항은 얼마? 1, 3의 0제곱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의 1제곱 3,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자 해서 마지막 8을 i 자리에 대입하면 3의 7제곱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건데 자 이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 곱해지는 게 3.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지. 자 등비 수열 합공식 상윤아 공식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는 R이 3이니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첫째 항 A가 첫째 항을 의미하고 1이야. 그러니까 1 곱하기 자 한번 생략해도 되는데 자 R의 n제곱 여기서 몇 제곱이야 그러면? 8제곱. 항이 8개니까 8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자, 뭐 계산하는 건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우리가 아까 시그마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표현할 수 있겠지. 요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얘는 3이라는 수열을 5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첫째 항, 둘째 항 모두 3이니까 3만 5개 더하는 거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5, 15가 되겠지. 자, 그리고 4번, 5번, 6번은 뭐 우리가 배운 등차, 등비가 아닌 것들도 있어서 그냥 표현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4번. 자,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하여라. 자, 근데 이번에는 n이 이제 문자로서 표현되지. 그럼 여기 요 수열의 일반항에다가 n자리에 1부터 7까지 대입한 것을 쭉 더하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그렇지, 2.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에 1, 2, 3, 4 대입할수록 그냥 부호만 바뀌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n에 2를 대입하면 얘는 1이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이고 그리고 n에다 2 대입하면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세 번째 항은 그렇지, 마이너스 3. 네 번째 항은 4. 그러니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그냥 이제 연속된 숫자들의 합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 6번도 우리가 한번 표현만 해볼게. 자, 6번은 이제 J라는 문자를 이제 기본 문자로 사용을 하고 J 자리에 1부터 쭉 대입을 해서 이제 n까지 대입한 그 합을 의미하는 건데, 자,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첫째 항은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자, 이런 수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분의 1. 자, 해갖고 쭉 더하면 되는데, 얘는 끝번째 항이 이제 n이라 돼 있으니까 마지막 j 자리에 n을 대입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해돼?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우리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합을 간단히 구하는 거. 자, 요거까지 연습하고 뒤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334번. 우리한테 힌트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일반항은 안 나와 있지만 AK라는 수열은 뭔진 몰라. 하지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10이고, 자, BK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것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1번에는 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수열 4 곱하기 AK 빼기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하여라. 자, 라고 되어 있어. 자, 어차피 저 수열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치? 일단 그거 빼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 돼. 일단은 분배. 그러니까 4 곱하기 AK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1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거와 같겠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치, 4는 나중에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누구? 그냥 AK라는 수열의 20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거기에 마지막에 4를 곱하여도 똑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값이 바로 나오지. 얘는 얼마일까? 그치, 20이 되겠지. 1만 20번 더하는 거니까 20.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가르쳐줬듯이 얼마야? 그치, 얘는 첫째 항, 둘째 항 모르긴 하지만 첫째 항부터 20번까지 다 더하는 것이 10이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바로 4 곱하기 10, 40에서 20을 빼면 되겠다. 답은 20이 되겠지. 자,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자, 이거 분배하면서 상수 곱하는 건 바로 한번 빼내고 표현을 해주면, 자,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각각의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후에 그 합에다가 3을 곱하여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이제 10으로 나와 있으니까 10에다 33 곱하면 30.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30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60이 돼서 얘는 90. 우리가 간단히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271쪽 넘어와서 우리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 건데, 예원아 뭐 잘 이해 안 돼? 괜찮아? 자, 271쪽. 자, 1번 한번 볼게. 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A1 얘는 첫째 항이지. 첫째 항은 10이고 10번째 항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이걸 구하래. 자, 이 기호의 의미를 잘 판단한다면 우리가 조금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건데, 자, A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해서 둘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열하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자, 먼저 앞에 거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이고, 자, 그 다음 거기에서 지금 두 번째 시그마는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갖고 10번째 항까지. 자, 요걸 빼라는 건데, 이거를 각각의 합을 구해서 빼도 되지만 지금은 뭐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면 얘는 뭐만 남게 될까? A1 첫째 항 빼기, 그치, A10. 지금 두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는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빼지면서 어차피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얘는 첫째 항에서 10번째 항 빼라 이런 말이니까 10에서 1을 빼서 답은 9.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 2번도 한번 볼게. 자, 2번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은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지금 요거
A 2K-1 플러스 A 2K. 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 자, 근데 우리는 일단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A 2K-1 플러스 A 2K. 이게 이제 하나의 수열인 거고, 여기에다가 K에 1 대입한 것, 2 대입한 것 해서 10 대입한 것까지 다 더해라. 뭐 기호 자체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 그러면 일단 실제로 우리가 한번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내가 지금 네모친 여기에다가 K 자리에 1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누구 더하기 누구로 이제 표현이 될까? 여기 K 자리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A 1 플러스 A 2.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네모친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 이해돼? 더하기. 자, 여기 K 자리에 2를 넣으면 이제 이 네모친 수열의 두 번째 항인데, 그럼 A3 더하기 A4가 되는 거 알겠니? 자, 그런 식으로 A에 3을 넣어주면 A5 더하기 A6이 되고, 자, 쭉 규칙 이렇게 더해지는데, K에 이제 마지막으로 10까지 넣어주면 A19 더하기 A2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긴 했는데 직접 넣어보는 방법으로 표현하니까 결국은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A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A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다시 간단히 시그마 기호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여기 합 공식이 나와 있듯이, 자, 이 A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그 결과가 n제곱이라 그랬어. 그러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그 결과는 누구의 제곱이 될까? 그렇지, 20의 제곱. 공식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4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 기호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기호 뒤에 있는 그것 전체가 어떤 일반항의 의미가 되니까 거기의 K 자리, 꼭 K가 아니더라도 그 숫자들을 밑에 거부터 위에 거까지 차례로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밑에 우리 필수예제 2번도 한번 볼 건데,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자, 요거는 기호의 의미대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맞는지 한번 볼 건데, 자, 기억.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항이 뭐냐면 AK-A의 10 빼기 K라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다. 자, 그러면 K에 1을 대입하면, 자, 이거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K에 1을 대입하면 A1 빼기 A9. 그러니까 A라는 수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라미 친 이 수열은 A1 빼기 A9. A라는 수열의 첫째 항 빼기 9번째 항, 요것이 이제 첫 번째 항이란 뜻이야. 그 다음 K에 2를 대입하면 A2 빼기 A8. 이렇게 되겠지. 자, 3 대입하면 A3 빼기 A7.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9까지 대입을 할 건데, 그러면 A9 빼기 A1. 요것이 저 동그라미 친 수열의 9번째 항이 되겠다. 자, 이것을 다 더하는 의미인데 이거 0 맞지? 지금 앞에 것들은 이제 번호가 한 번씩 한 개씩 늘어가면서 쭉 더해지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상태로 이제 9876543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녀석들이 이제 서로 반대 부호를 가지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0. 재승아, 잠은 깨야지. 너 왜 엎드려? 네,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2,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8, 플러스 10. 자, 얘를 이제 시그마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바꾸긴 좀 어렵다라고 치면, 그냥 오른쪽, 요 시그마 기호의 K에 1, 2, 3, 4, 5를 대입했을 때, 자, 요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자, K의 1로 볼게. 여기 요 일반항이 2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인 요 수열의 K의 1 넣으면 첫째 항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2 넣으면 4. 얼마? 4. 4. 자, 근데 요것만 넣어봐도 지금 앞에 거랑 다르다는 거 보이지?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니은은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같지 않다. 왼쪽 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잘못 표현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는 거 판단을 해주고.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좀 일반항이 복잡한 수열이야. 2k 빼기 1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자, 어떤 두 분수의 합이 일반항이 되는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지. 자, 그러면 여기 k 자리 1을 대입해서 우리가 첫째 항을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첫째 항이고, 자, 더하기 k에 2를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자, k에 3을 대입하면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마지막 k에 10을 대입하면 19분의 1 20분의 1. 자, 이것이 10번째 항. 자, 지금 내가 괄호로서 이제 항의 그 첫째, 둘째 항을 분리를 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근데 그렇지. 어쨌든 하나하나 분수로 보면 지금 분수는 20개 더해진 거고, 그 하나하나 분수로 봤을 때도 너희가 규칙성이 판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모만 일씩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각각의 분수를 어떤 수열의 새로운 수열의 각각의 항들로 본다면, 자, 이 수열은 우리가 일반항은 k분의 1로 볼 수 있겠지. 첫 번째가 1분의 1, 두 번째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k분의 1을 일반항으로 본다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어? 그치? 20번째. K의 1부터 해서 20까지 대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식으로선 다르게 표현됐지만 얘나 같은 값을 갖는다.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도 맞는 것이 되겠다. 좀 깨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봐. 272쪽. 자, 272쪽까지는 그냥 시그마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는 그 정도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일단 272까지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각각의 수열이 더해진, 자, 우리가 시그마 성질 배웠던 것 중에 각각의 수열이 더해진 것을 예를 들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여라. 이것은 각각의 수열을 따로따로 각각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리고 B라는 수열도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나서 그 합을 더하더라도 이제 그 결과가 같다라고 했잖아. 자, 근데 주의할 점은 곱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어떤 두 수열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뭐 이런 게 있다. 자, 이거는 너희가 곱해진 것도 분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 K는 1부터 10까지 A라는 수열을 따로 합을 구하고, 그 다음 10까지 B라는 수열을 따로 합을 구해서 얘를 곱하면 이거랑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같지가 않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볼게. 자, A라는 수열과 B라는 수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쭉 나열해서 표현을 해보자. 자, 이 수열은 첫째 항이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될까? K자리 1 대입하면 첫째 항이야. 그럼 그냥 A1 더하기 B1,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 되겠지. 그 다음, 자, 괄호로 내가 구분을 좀 할게. A2 더하기 B2가 두 번째 항이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10 그리고 B10 더해진 것이 이제 10번째 항이 되는데, 자,
이거나 이 합이나 똑같겠지. 얘가 뭐야? 얘가 지금 A1부터 A10까지 다 더한 거잖아. 그 다음 얘는 B1부터 B10까지 다 더한 건데 어차피 요거 우리가 괄호 푼 다음에 A끼리 따로 모아 더하고 B끼리 따로 모아 더하면 얘랑 사실 똑같은 거 금방 증명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밑에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밑에 거는 자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이니까 얘 같은 경우 A1과 B1이 곱해진 게 첫째 항이고 더하기 A2랑 B2가 곱해진 게 두 번째 항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A10과 B10이 곱해진 것이 10번째 항. 그러니까 얘는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를 우리가 또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먼저 앞에 거는 자 A1부터 그냥 쭉 더해갖고 A10까지 더해진 것이 시그마 K는 1부터 A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랑 뒤에 거는 B1, B2 B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후에 자 얘들끼리 마지막에 곱했다. 자 근데 너희가 지금 비교할 것은 이것이랑 요것이랑 과연 같을까? 딱 봐도 다르겠지. 그러니까 같은 번호끼리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다항식을 곱하면 A1, B2가 곱해지기도 할 것이고 A2, B10이 곱해지기도 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항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같지 않다는 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주면 돼.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시그마가 분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1번 봤을 때 요 힌트가 너희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돼. 쌤, A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3인데 그것을 제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은 왜 합이 5냐? 3을 제곱하면 9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이지. A라는 수열이 두 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이기 때문에 그 합과는 전혀 무관한 거지.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3ak-1의 제곱이라는 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걸 이제 할 건데. 자, 그러면 뒤에 여기 3ak-1의 제곱, 쟤를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한번 분배를 해볼게. 그러면 저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곱해주면 어떻게 돼? 9ak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자, 근데 이제 요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는 얘들은 덧셈 뺄셈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를 각각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9AK 제곱이라는 수열을 따로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AK라는 수열에 대해서 또 따로 더하고 그 다음 1부터 10까지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또 따로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고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 자, 그리고 아까 했다시피 여기 상수들은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가서 따로 마지막에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따로 빼주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얘는 값이 얼마가 되면 맞을까? 얼마? 40? 9는 앞에서 곱해지고. 자, AK 제곱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야? 그렇지, 5. 그래서 9랑 5랑 곱해져서 45가 되면 맞겠지? 맞지? 맞아?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6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6이랑 자, AK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10장까지 합은 이제 3이니까 요 계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얼마일까? 10. 1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1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지. 얼마? 37.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조금 연립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랑 B라는 수열을 5번째 항까지
더하면 10이다.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야. K는 1부터 5까지 A라는 수를 따로 더하고 1부터 5까지 B라는 수를 따로 더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10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이번엔 AK 빼기 BK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인데 쟤도 분배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따로. 자, 이것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이것을 따로 분배해서 생각을 해서 더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우리가 빨간색을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얘를 따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둘을 더한 게 10이고 둘을 뺀 게 마이너스 4다라는 이제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뭐 해주면 될까?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먼저 더하면 이제 우리는 2배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A라는 수열의 합이, 자, 이건 더하면서 없어지고 얘들은 이제 6 이렇게 돼서 얘는 3이란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것은 3이 되고 A라는 수열이지.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3이니까 B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7이다. 바로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필수예제 4번도 한번 보도록 하자. 왜?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재미 별로 없는데, 재미는 없는데 이거. 야, 수학이 재밌는 사람 없지? 사람이 손들어야지. 재밌다. 아니, 재밌으면 좋긴 한 건데 재밌기가 좀 힘든 과목 아니야? 신경 쓰고 하면. 야, 한번 조사해보자. 그 수학, 너희 영어도 거의 대부분 학원 다닐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재밌다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공부를 해야 돼서 하나만 시험 친다면 난 영어를 치겠다. 손. 수학. 그럼 나머지는 다 수학이야. 수학. 손. 수학이 좀 더, 여기가 11명인데 영어가 지금 5명이거든. 수학이 좀 많네. 난 당연히 영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자, 보자.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간단한 성질들 우리가 다 한 거고 뒤에는 조금 외울 거니까 공식 외우고 우리 마무리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1번 먼저 한번 볼게. 자, 얘는 지금 3의 k-1제곱 빼기 2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시그마를 분배를 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제곱이라는 수열을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고 마이너스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2라는 수열을 더해라. 자, 뒤에 거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얘는 2만 6개 더하는 뜻이니까 이제 12.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어떤 수열인지 판단을 해서 좀 더 할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지수 자리에 이제 그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희가 1, 2, 3, 4 조금만 넣어보더라도 확인이 되겠지. 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6 넣으면 3의 5제곱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등비수열이잖아. 첫째 항 1이고 곱해지는 공비는 3인. 그러면 얘는 뭐다? 공식으로서 너희가 합을 구해주면 되겠지. 네. 자, 재승아. 3 빼기 1. 그렇지. 공비 빼기 1분의 1 곱하기 첫째 항 1 곱하기 생략할게. 3 3의 자, 몇 제곱? 6제곱. 그렇지. 이게 5라고 5제곱이 아니고 항의 개수를 봐야 돼. 첫째 항부터 6개까지면 6항까지면 좀 6제곱이지.
자, 그래서 계산은 생략을 할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12 빼주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5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k제곱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분배를 좀 해줄 건데,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자, 아까 우리가 곱셈 형태일 때 시그마 분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나눗셈 형태일 때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무조건 덧셈 뺄셈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일단 당장은 분배를 못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바꿔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수가 있는데 a분의 b 더하기 c라는 분수가 있으면 얘를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는 쪼갤 수는 있잖아. 자, 그러면 얘도 5의 k제곱이란 분모에 대해서 이렇게 5k분의 3k제곱 그리고 요거 따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5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5의 k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쪼갤 수는 있을 텐데 이거 간단히 표현하면 k제곱 묶어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5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덧셈이니까 시그마 분배해서 각각 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돼. 자, 쪼개면 얘는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5분의 3의 k제곱. 자, 더하기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자, 얘들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무슨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등비수열. 자, 바로 판단 잘 안 되면 그냥 몇 번만 넣어보면 돼. K에 1, 2, 3, 4 넣어볼수록 5분의 3이 계속해서 그 다음 항이 될수록 한 번 더 곱해지는 거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거 우리 합공식 사용해서 바로 한번 해볼게. 자, 공비가 곱해지는 게 5분의 3이잖아. 그럼 1보다 작으니까 R 빼기 1 말고 1 빼기 R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분의 3 분의 첫째 항 얼마? K에 1 대입하면 5분의 3 괄로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3에 자, 얘는 항이 총 8개 항을 더하는 거니까 8제곱 이렇게 되겠지. 에다가 더하기 자, 1 마이너스 자, 얘는 공비가 음수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 첫째 항도 음수네. 첫째 항 마이너스 5분의 2에 괄로 1 마이너스 자, 공비 마이너스 5분의 2에 8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계산은 좀 복잡하니까 이거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그마 기본적인 것까지 다 알아봤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니, 기본적인 거면서 이게 다지 뭐. 시그마 의미 자체는 너희가 다 알 거고 뭐 합이야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을 다 배웠잖아. 자, 그 다음 이제 273쪽 볼 건데 얘는 선생님 테스트 쳐요. 왜? 좋아. 쳐야지. 신발. 정보야 실태. 성건이 그건 테스트 치지 말고 남아서 자습하자. 두 시간만 하다가. 사연이 있을까요? 파티를 낮에. 사연이 한번 마시는 거예요. 자, 273쪽에 우리 공식 3개만 좀 외우도록 하자. 요거는 이건 외워야 돼. 뭐 별 수 없다. 자, 첫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 이거 공식 외워야 되는데 일단 요거 무슨 의미인지 나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 K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K 자리에 1 대입해서 N 대입한 것까지 쭉 더해라 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나열해 보면 그치? 쉽게 말해서 그냥 자연수의 합이 되는 거지. 물론 이거를 등차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일반항을 이제 너희가 구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공식을 외워놔야 돼. 자,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 k는 1부터 10까지 k라는 어떤 시그마가 보이면 너희가 실제로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쭉 더할 거라고. 자,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돼? 그치, 55.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너희가 10을 대입해도 똑같이 55가 나온다는 뜻이야. 얘를 공식으로 해주면 2분의 자,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그러면 10 곱하기 11.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계산하면 55가 나오겠지. 자,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1부터 20까지 다 더하는 건데 저 공식에 20 대입하면 돼. 2분의 20 곱하기 21. 자, 그럼 답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연속된 자연수의 합은 공식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꼭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제곱수들의 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1 넣으면 첫째 항은 1의 제곱, 둘째 항은 2의 제곱 4, 셋째 항은 3의 제곱 9. 뭐 이렇게 더하는 거고 마지막 n의 제곱까지. 자, 다 더해라 이런 의미인데 얘는 공식이 6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자, 요것도 좀 외워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라고 하면 너희는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해서 10의 제곱까지 다 더하는 건데 이걸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공식 대입 한번 해볼게. 뭐분의? 6분의. 자, n이니까 여기선 10이겠지? 그럼 10 곱하기. 자, n 플러스 1이니까 11 곱하기. 자, 2n 플러스 1이면 21.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385가 돼.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항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몇 번째 항까지든 제곱수의 합들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것도 꼭 외워주고. 요건 다음 시간에 바로 확인할 거야. 그 다음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세제곱. 얘는 그래도 위에 거보단 조금 적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공식 외워둬야 돼. 근데 얘는 공식이 좀 간단해갖고. 자, 얘는 의미는 당연히 이제 세제곱 수들의 합인데 1의 세제곱 1, 2의 세제곱 8, 3의 세제곱 27 이렇게 쭉 더해 나가는 거지 계속해서. 자, 근데 얘는 간단해.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자연수들의 합 공식의 그냥 통째로 제곱이야. 이거 전체의 제곱. 자, 그래서 만약에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구하여라. 그럼 너희는 당연히 의미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10의 세제곱까지 더해라 라는 의미인데 자, 공식상으로는 n자리에 10을 넣는 거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11. 근데 그거 전체의 제곱.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얘는 구해놨잖아. 얘가 55였거든. 그럼 55의 제곱을 하면 되겠지. 3025. 자, 그럼 10까지 아니더라도 너희가 다른 것들도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자, 근데 내가 얘를 왜 그냥 10으로 들었냐면 요 10까지는 워낙 자주 묻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좀 외워두라는 뜻이야. 1부터 10까지 쭉 더하면 55. 1부터 10까지 제곱해서 다 더하면 385. 1부터 10까지 세제곱해서 더하면 3025.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따로 좀 외워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식 외워두도록 하고 55, 385, 3025. 자, 그러면 이거 공식 한번 확인해야지. 자, 275쪽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하자.
자, 342번 한번 볼게. 먼저 1번. 자,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아, 이거 좀 치울까? 아니다, 2번부터 해보자, 2번. 자, 2번 먼저 볼 건데, 자, 아까 우리가 덧셈 뺄셈에는 시그마가 분배된다고 했어. 그래서 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대해서 시그마가 전부 다 분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자,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그마 1부터 10까지 k.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공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제곱 수두리합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곱하는 건데 10까지는 좀 외워두자 그랬지. 그래서 제곱해서 10까지 딱 더하는 건 385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그냥 자연수를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은 55. 그 다음 1이라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더하면 그냥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뜻이야. 그 다음 뒤에 것도 i로 바뀌었긴 하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 자, 너희 요거 한번 쓰자. 자, 분자를 우리가 전개해서 한번 써보면 k 세제곱 플러스, 자, 곱셈 공식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 자, 그리고 뒤에 거는, 자, n으로 표현됐는데 n은 1부터 8까지 n분의 n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3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수열과 B라는 수열을 더한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가 있을 때, 자, 요건 이제 분배 가능하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자, 뒤에 것도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러고 나서 따로 합을 구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왼쪽 형태로 합쳐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확인해야 될 것은 같은 번째 항까지 더하는지, 그러니까 시그마 아래 위의 숫자가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그 식 자체를 합쳐서 적어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마가 1부터 8까지니까 얘를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반대로도 해주면 되겠지. 자, 이해돼? 1부터 8까지니까. 근데 여기 문자가 지금 달라 보이는데 어차피 시그마에서 얘가 n으로 표현돼 있든 사실 1로 표현돼 있든 요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그 문자 자리에는 실제 숫자, 번째 수가 들어가서 채워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뒤에 시그마를 그냥 k로 만약에 바꿔서 표현을 하더라도 전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1부터 8까지니까 쟤를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1부터 8까지가 합쳐지면서, 자, 이 두 분수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더해진 게 조금 더 간단하니까. 분모는 k니까 바로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돼. 자, 그럼 k 세제곱은 똑같은 게 두 개 더해지니까 2k 세제곱 되겠지. 자, 그 다음 2차는 어떻게 돼? 얘들 둘은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 3k는 두 개가 더해지니까 6k. 그 다음 뒤에 1도 사라지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가 1부터 8까지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수 따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하면 k가 하나씩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k 제곱, 얘는 6. 자, 이렇게 간단히 해준 후에 이제 시그마를 분배를 해주면, 자, 앞에 거는 2가 묶어내진 상태에서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k제곱, 그 다음 뒤에 거는 6만 8개 더해질 테니까 48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얘를 구할 때 우리가 1의 제곱부터 8의 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공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요. 자,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몇 분의? 6분의. 자, n. 그러니까 여기서는 8이 되겠지. 8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럼 9가 되겠지. 곱하기 2n 플러스 1이면 얼마? 17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자, 2로 약분하면 4. 3으로 약분하면 3. 자,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7 해준 후에 48을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 공식 좀 외우고 이제 적용 조금 시켜봤는데 여기 이제 필수 예제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너희가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건 뭐겠어 그러면 공식 좀 확실히 외워와야겠지. 자, 그래서 공식 3개 확실히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 치고 마무리하자.